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독특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로얄 골드입니다. 일단 기업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골드, 네, 금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정확히 어떤 기업이냐? 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금광주 혹은 이 금광기업 혹은 채굴, 뭐 구리, 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한 대가로 금을 훨씬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 혹은 로열티를 통해서 해당 채굴, 해당 이제 광산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한 일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건설사 중에서 본인들의 돈으로, 본인들의 돈만으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부 다 금융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 부동산을 건설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 채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특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최소 1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0년 정도 탐사부터 채굴까지 필요한 시간 동안 어떤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로얄 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로얄 골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텔레그램망에서 제가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네, 3월 2일 글이고요. 3월 2일에 제가 금광주 그리고 은광주 ETF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어요. 보시면 3월 2일에 GDX 그리고 SIL이라는 이제 금광주, 이제 은광주를 분석해드렸는데 3월 2일이 정확히 언제였느냐? 3월 2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이날 이제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날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는 뭐 꾸준히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건 GDX 차트고요. 금광주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은광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날 3월 2일이니까 이날이 3월 1일이면 미국 시가 3월 1일입니다. 보시면 이날 분석해드렸어. 역시나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좀 드렸느냐? 자, 3월 2일에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골드 가격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탈달러 그리고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까지 여기서의 달러 약세는 다른 통화 대비 달러 약세가 아니라 원자재 귀금속 이런 쪽에 대비해서 약세가 되는 달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바예요. 통화들과는 비교했을 때 달러 약세는 의미가 없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엔화, 뭐 유로화,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똑같이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똑같이 강해지고 이런 의미가 없는 비율적인 싸움만 있을 뿐이지 딱히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쉽게 말해서 통화 약세, 통화 강세는 원자재 대비해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안티달러라고 불리는 금, 은, 귀금속 혹은 이제 인프라 투자의 천명이라고 불리는 구리, 철강석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러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안티달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각 금광주 그리고 은광주 ETF, 금광주 ETF 주봉 혹은 은광주 ETF 월봉입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골드와 야금야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실버 대비 처참할 정도의 흐름이죠. 표면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슈 및 채굴 비용 증가 등의 노이즈가 끼고 있지만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핵심은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채굴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든 원자재든 귀금속이든 채굴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봉사자는 더욱 아니고요. 채굴 비용의 수익보다 크면 자연스레 공급을 줄이거나 파산하거나 인수됩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쌓여있던 재고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재고를 쌓아놨다가 가격이 좋을 때 이제 재고들을 다 풀면서 비싼 가격에 많은 물량들을 팔 수 있는 금광주, 은광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건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철강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격이 쌀 때 재고 증가, 실적 악화죠.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 증가, 실적 상승이 흐름에서 실적이 폭발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지라인이 명확하게 보이죠.
프린사단 기술적 분석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지만 현재 위치는 스마트 가치 투자자들에게 군침이 싹 도는 자리일 것입니다. 손실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물 가치만 따라가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일 경우 수익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고요.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변곡점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손익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매력적인 자리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광주, 은광주 ETF 지켜보고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월 5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기금속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긴 글을 통해서도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금리에 집중할 경우 이자가 없는 자산들,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등이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면 전혀 달리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인 달러 약세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1970년대 금리가 폭등하고 자산들의 가치가 무너지는 와중에 금 가격이 20배 이상 대상승했던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에 집중하다 보면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들,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이 쓰레기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핵심 그 자체의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경우에는 골드바, 실버바, 비트코인 등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금리가 폭등했던 1970년대 당시에 금 가격이 이자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배가량 폭등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금광주 및 은광주 ETF가 박스권 하단에서 귀신같이 지지에 성공하여 반등하고 있죠. 기회 발생 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GDX, SIL 등 광산주 ETF 및 레버리지 ETF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자, 3월 6일에 이제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자, 베트남에서도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 대비 증가하면서 프리미엄이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3년 전에 한국에서도 골드바, 실버바에 대한 프리미엄이 깼었죠. 갖가지 규제로 인해서 기공속 생산에 차질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 및 ETF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용도, 로얄골드와 똑같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프랑크 네바다를 매수했어요. 3월 29일에 프랑크 네바다를 매수했고요. 현재는 약 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금속 및 에너지 채굴 기업, 채굴 지원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삼성 SDI도 매도했죠. 이거 수익 실현했습니다. 삼성 SDI 수익 실현한 것이고 그리고 프랑코 네바다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프랑코 네바다와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로얄 골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우리 가치 필승 투자 멤버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내역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조그만 기쁨 더하기 필사단 멤버들께는 이런 식으로 분석방에서 꾸준하게 좀 분석을 좀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토론방에서 우리 멤버분들 간에 굉장히 질 높은 대한민국 최고의 저는 투자 스터디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대화들이 매일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감사한 댓글을 좀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런 댓글 좀 달아주셨어요. 어떤 댓글이냐? 자, 제가 올린 커뮤니티 글에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멤버분이십니다. 필승 사단 멤버분이시고 이제 이 아이디는 이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다른 아이디로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자, 24,000원 멤버십도 괜찮으니 가입해 보세요. 두고 보시고 괜찮다면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필승사단 3기 멤버분이시고 이제 다른 아이디로 필승사단 3기로 이제 가입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로얄골드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광산주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이제 광산 기업들, 채굴 기업들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로얄골드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느냐? 일단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채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이슈, 뭐 시민단체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아니면 자국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채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채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수익 대비해서 리스크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굴을 해야 되는데 채굴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탐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시비를 거는 거죠. 한마디 시비를 거는 것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로얄골드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해요. 그저 채굴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채굴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될 만한 것들, 될 만한 광산들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면 그에 따른 로열티와 그 스트림을 가져가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한동 가격, 이제 금 한동 가격이 약간 9만 원대, 9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보다 더 낮게 매수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권리가 이제 스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9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네, 5만 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금 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바로 이쪽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로얄골드, 프랑크 네바다,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이제 현재 그때 당시 가격보다 20% 이상, 30% 이상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금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인 실적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로열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리트가 스트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여기서 발생되는 그런 불이득 혹은 금을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두 번째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라고 한다면 뭐 쉽게 말해서 약간 1에서 5% 정도의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자, 해당 광산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중에서 5%라고 한다면 50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뭐 굴이라던가 은이라던가 혹은 금, 이런 것들로 가져가든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가 쌓일 때, 그러니까 금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재고를 쌓아놨다가 이 로열티를 받았던 걸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풀어 제낌으로써 역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채굴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금융 지원 외에, 금융 지원 외에는 딱히 질 게 없는 거예요. 뭐 중간에 갑작스럽게 시민단체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채굴에 대한 비용이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본인들이 내야 되는 그런 금융비용이 기하급수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탐사할 때부터 계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현재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이기 때문에 2015년 정도, 2013년 정도에 계약했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골드 가격으로, 금에 이제 올라온 가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실제로도 다른 금광주, 은광주에 비해서, 혹은 심지어 S&P 500 지수에 비해서도 이 주가의 상승도, 장기적인 상승도가 상당히 커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오는 것, 꾸준히 올라오는 게 이쪽의 특성이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채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혹은 금 가격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 뭐 구리도 마찬가지죠, 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대한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식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다시금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간 보였던 이런 우상향을 꾸준히 보일 수 있게 된다. 심지어 S&P 500 지수보다 더 큰 우상향을 보였어요. 지금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식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야, 박스권이면은 주가 상승도가 별로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S&P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올랐던 것이 바로 로얄골드이고, 프랑크 네바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다시금 골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혹은 채굴 비용 대비해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이제 막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이 좀 담보가 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로얄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골드뿐만이 아니에요. 구리, 은, 이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다른 기업들은 금, 아니면 철강석, 석탄, 석유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데, 로얄골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금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30%가 은과 그리고 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구리, 은, 금 전부 다 시세가 굉장히 좋죠.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가히 폭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얄골드의 영업이익률이 대략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굴 하는 그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로얄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진의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국수주의, 자국주의, 광산을 갑자기 공산주의처럼 빼앗는다거나 이런 식의 리스크가 거의 없는 그런 지원 기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골드 가격이 올라올수록 이에 따른 수요 정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와중에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귀금속은 물론이고요, 금강주도 물론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로얄골드, 프랑코 네바다,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특히 이런 골드 혹은 채굴에 대한 그런 지원 기업이 글로벌 세계 기업의 독과점이에요. 세계 기업이 거의 모든 그런 채굴에 대한 지원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점적인 수혜도 굉장히 큽니다. 해자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 투자적인 면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세계 1위 그런 채굴 지원 기업인 프랑코 네바다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